요즘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만나보면, 정말 힘들다는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실제 통계도 그렇잖아요. 창업하고 3년 안에 10곳 중에 8곳이 문을 닫는다고 하고요. 특히 마케팅 비용은 계속 오르는데, 예전만큼 효과가 안 나온다. 이런 고민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부분, 우리 동네 가게를 살리는 그런 실질적인 마케팅 전략, 그중에서도 한국 자영업 환경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거죠. 네이버 플레이스 활용법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마케팅 전문가 정현수 대표님 인터뷰 영상 2편을 꼼꼼히 봤는데요. 여기서 사장님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알짜 정보들만 쏙쏙 뽑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네이버 플레이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잠재 고객들 눈길을 딱 사로잡고 실제 방문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들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네이버 플레이스. 이게 왜 이렇게 계속 중요하다고 하는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요즘 뭐랄까 마케팅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하잖아요. 너도 나도 마케팅을 하니까 비용은 자꾸 오르고 사실 같은 돈을 써도 예전만큼 효과 보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거기다 뭐 인테리어 해야지 보증금, 월세, 원가 다 오르는데 마케팅 비용까지 부담이 되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네이버 플레이스는요. 사실상 한국 가게들의 온라인 본점 같은 역할을 해요. 고객들이 오기 전에 거의 다 플레이스를 보고 가게 첫인상을 딱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먹어보기도 전에 이미 평가가 어느 정도 내려지는 셈이죠. 가게의 온라인 간판이자 얼굴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가끔 보면 저 지금 플레이스 관리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장사 잘 되던데요?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물론 그런 것들이 있죠. 없는 건 아닌데. 근데 그런 것들은 가만 보면 대부분 이미 오랫동안 쌓아온 단골 고객층이 탄탄하거나 아니면 정말 맛이나 콘셉트가 압도적이거나 뭐 그런 특별한 경우죠. 이제 막 시작하시거나 아직 자리 잡는 중인 가게 사장님들한테는 사실 해당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거나 좀 변화를 주려는 가게일수록 플레이스 관리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투자를 해서 잠재 고객을 빨리 확보해야 그 다음에 뭐 맛이나 서비스로 승부할 기회라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기회를 얻기 위한 기본기다. 그럼 그 기본기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다듬을 수 있을지 이제 구체적인 전략으로 들어가 보죠. 플레이스 인테리어라는 표현을 쓰셨던데 이건 어떤 뜻인가요? 네, 말 그대로예요. 네이버 플레이스 안을 시각적으로 아주 매력적으로 꾸미는 거죠. 대표 사진이라든지 메뉴 사진, 또 소개글, 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많은 분들이 플레이스 마케팅 한다고 하면 그냥 검색 순위 높이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순위가 높아도 막상 고객이 클릭을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노출됐을 때 여기 좀 괜찮은데? 하고 딱 누르게 만드는 그 매력적인 세팅,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순위 싸움 이전에 클릭을 부르는 첫인상, 이게 더 중요하다. 실제로 이런 시각적인 요소, 특히 사진의 힘이 그렇게 큰가요? 뭐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생각보다 훨씬 강력해요. 제가 본 한 업체 사례를 보면요. 다른 거는 거의 손 안 대고 사진만 싹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주간 방문자 수가 원래 한 360명 되었는데 600명까지 늘었어요. 와, 사진만 바꿨는데 거의 2배 가까이 느는 거네요. 네, 사진 교체만으로 트래픽이 그만큼 뛴 거죠. 그만큼 중요해요, 사진이. 이야, 놀랍네요. 그럼 어떤 사진을 써야 효과적일까요? 대표 사진부터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네, 대표 사진. 검색 결과 목록에 딱 보이는 첫 2장이잖아요. 고객이 클릭할까 말까 결정하는 진짜 중요한 관문이죠. 만약 음식점이라면 우리 가게 주력 메뉴가 뭔지 확실히 보여주는 음식 사진 1장, 그리고 여기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경험 사진 1장, 이렇게 조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닭갈비집이면 진짜 먹음직스러운 닭갈비 사진 하나랑 뭐 치즈가 쭉 늘어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이런 걸 보여줘서 간접 경험을 시켜주는 거죠. 그냥 가게 외부나 내부 인테리어 사진만 덜렁 올리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클릭률이 높아요. 확실히 뭘 파는지 그리고 여기 가면 어떤 느낌인지 이걸 바로 딱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메뉴 사진은요? 메뉴 사진은 어떤 점을 좀 신경 써야 할까요? 메뉴 사진도 그냥 막 올리면 안 되고 이것도 전력이 필요합니다.
플레이스의 사진을 뭐 거의 200장 가까이 올릴 수 있긴 한데요. 그중에서 메뉴 탭에 등록한 사진 있잖아요. 그 1004장이 플레이스 홈화면에 바로 보여요. 여기가 또 다른 승부처인 거죠. 그러니까 제일 자신 있는 시그니처 메뉴 사진을 맨 앞에 딱 놓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가게의 장점을 보여주는 사진. 예를 들면 뭐 무료로 제공하는 메뉴라든지 서비스 사진 같은 걸 배치해서 초반에 고객 시선을 확 붙잡는 게 좋습니다. 무료 제공 메뉴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를 메뉴 탭에 영원으로 등록하는 전략, 그거 꽤 효과적이라고 들었거든요. 이건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네. 그거 정말 좋은 팁인데요. 많은 분들이 메뉴 탭은 그냥 파는 상품만 올리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가게에서 제공하는 모든 거, 뭐 유형이든 무형이든 서비스나 가치를 메뉴처럼 등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격을 영원으로 설정하면 무료라고 딱 표시가 되니까 고객들한테 아주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식사하시는 분들한테 후식 커피나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준다. 그럼 이걸 그냥 정식 메뉴처럼 딱 등록하는 거예요. 어떤 식당에서는 무료 스페셜티 커피를 등록하고 그 설명에다가 식사 후 카페 가지 마세요. 이렇게 적었대요. 그랬더니 특히 식사하고 카페 자주 가시는 분들이나 어르신들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뭐 친절한 사장님이라든지 매일 아침 공수하는 신선한 야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가게만의 강점도 좀 재치 있게 메뉴처럼 만들어서 등록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제공하는 가치니까요. 네이버도 이걸 막을 순 없죠. 이야, 이건 진짜 생각의 전환인데요. 그냥 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게의 어떤 철학이나 강점까지 메뉴처럼 보여줄 수 있다니. 사진 외에 영상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영상은 사진이 못 보여주는 그 생생함, 이걸 전달하는 데 아주 좋죠. 뭐 지글지글 끓는 소리라든지 음식이 막 만들어지는 과정, 아니면 가게의 활기찬 분위기 같은 거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고객이 영상을 보는 시간만큼 플레이스에 머무는 시간, 즉 체류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만약 30초짜리 영상을 다 봤다, 그럼 30초를 더 머문 거잖아요. 이게 플레이스 평가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촬영 팁을 하나 드리자면 카메라 앵글에 음식을 그냥 꽉 채워서 찍는 거예요. 그러면 더 집중도 되고 훨씬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결국 플레이스에 보이는 이 모든 시각적인 요소 하나하나를 정말 세심하게 관리하는 거. 이게 플레이스 인테리어의 핵심이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이버의 다른 기능들, 예약이나 광고는 그럼 어떻게 써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죠. 예약 시스템부터 볼까요? 은근히 이걸 잘 안 쓰시는 사장님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네이버 예약.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잠재 매출이랑 바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게가 좁아서 예약은 좀 너무 바빠서 관리 못해요. 이런 이유를 많이 대시는데 사실 핑계죠. 왜냐하면 시스템 설정을 잘 활용하면 대부분 관리 가능해요. 예약 가능한 시간, 인원수, 테이블 종류까지 다 세세하게 설정할 수 있고요. 결제 방식도 현장 결제만 할지, 선결제를 받을지, 아니면 예약금을 받을지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예약 승인도 자동으로 할지, 사장님이 직접 보고 수동으로 할지 정할 수 있고요. 노쇼가 좀 국정된다, 그러면 처음에는 예약금 없이 운영하다가 나중에 도입할 수도 있고요. 아주 유연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관리가 가능하네요. 그런데도 좀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일단 한번 설정을 해보시라고 진짜 권하고 싶어요. 실제로 예약을 좀 망설였던 분들도 설정하고 나서 진짜 예약이 딱 들어오는 걸 경험하면 생각이 확 달라지시더라고요. 우리 가게에 오고 싶어하는 고객을 놓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약 기능 활성화는 이제 거의 필수라고 봐야죠. 확실히 방문 의사가 있는 고객을 붙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겠네요. 자, 다음은 플레이스 광고, 그러니까 그 비즈머니 이야기인데요. 광고비는 진짜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효과는 잘 모르겠다. 이런 하소연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 주된 원인은요. 대부분 키워드 설정하고 입찰가 관리,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광고비가 너무 빨리 없어진다는 건 너무 광범위하고 경쟁이 치열한 키워드, 다시 말해 클릭당 비용, CPC가 너무 비싼 키워드에 광고를 돌리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강남역 맛집 같은 그런 대표 키워드들이죠. 그런 대표 키워드는 당연히 비싸겠네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좀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키워드를 세분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게가 강남역 근처 파스타집이다. 그러면 강남역 맛집 이거 말고요. 강남역 파스타, 강남역 점심 파스타, 강남역 데이트 파스타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이면서
실제 우리 가게를 찾을 만한 고객이 검색할 것 같고 그러면서도 상대적으로 입찰가가 좀 낮은 키워드, 이걸 자꾸 찾아내야 해요. 동시에 우리 가게랑 전혀 관련 없는 키워드는 제외 키워드로 등록해서 불필요한 노출이랑 비용 낭비를 막아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캠페인 테스트랑 최적화예요. 이게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잘 안 하시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최소 한 3개 정도 서로 다른 광고 소재, 사진이나 문구를 다르게 조합해서를 만들어요. 그리고 각각 입탈가를 좀 다르게 설정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50원, 100원, 150원 이렇게요. 그리고 이걸 한 24시간 정도 돌려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어떤 소재가 클릭률 CTR이 높은지, 또 어떤 키워드로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플레이스 광고 관리 페이지 가면 다 나오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장 효율이 좋은 조합에 예산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아, 광고도 그냥 켜놓고 땡이 아니라 계속 실험하고 데이터를 보면서 최적점을 찾아가야 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케팅의 꽃이라고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골칫거리일 수도 있는 리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워드 마케팅이랑 체험단,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 먼저 리워드부터 다뤄볼까요? 이게 좀 조심스러운 주제긴 하죠. 네, 맞습니다. 리뷰를 써주는 대가로 음료수 하나를 준다든지 혜택을 주는 리워드 마케팅. 이게 공식적으로는 네이버 정책 위반 소재가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가게에서 암암리에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일종의 필요악 아니냐, 혹은 기교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렇다면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접근해야 할까요?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개인적으로는 리워드에만 너무 의존하는 전략은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만약에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해서 리워드 없이는 초반에 노출 자체가 좀 어렵다 이런 상권이라면 플레이스 기본 세팅, 그러니까 아까 말한 사진이나 정보 같은 걸 정말 탄탄하게 잘 갖췄다는 전제 하에 초기 인지도를 위해서 시기적절하게 그리고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건 고려해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최근에 네이버 로직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리워드만 막 뿌려서 상위 노출 유지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진 자주 바꾸고 정보 업데이트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꾸준히 잘 관리한 가게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리워드는 정말 필요하다면 아주 신중하게 전체 마케팅 전략에서 그냥 보조적인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로 돌아가서 충실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블로그 체험단은 어떤가요? 이것도 효과가 있다 없다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블로그 체험단. 목표는 그거죠. 네이버 검색 결과에서 뷰 탭이나 블로그 탭에 우리 가게 관련 좋은 컨텐츠를 노출시키는 거. 근데 문제는 그냥 단순히 포스팅 개수만 늘리려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 영향력도 없는 블로거를 쓰거나 아니면 약속한 노출은 제대로 안 시켜주고 돈만 받아가는 그런 대행사를 만나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체험단 이게 사실 사기치기 딱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몇 건 보장해 드립니다 해놓고 실제 노출 효과는 거의 없는데 건수만 채우는 거죠. 아, 그럼 제대로 된 체험단 마케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블로거를 선별하는 눈.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냥 블로그 방문자 수가 많다거나 이웃이 많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가게의 핵심 키워드, 예를 들어 홍대 파스타 맛집이라고 검색했을 때 실제로 상위에 노출될 만한 글을 쓰는 그런 블로거, 이런 사람을 찾아야 해요. 이런 블로거를 직접 찾던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잘 찾아주는 정말 신뢰할 만한 대행사를 찾아야죠. 리뷰노트니 슈퍼멤버스니 이런 플랫폼들을 활용하더라도 중요한 건 어떤 블로거가 진짜 영향력 있는 블로거인지 판단하는 그 기준. 이걸 사장님 스스로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행사에 맡기더라도 이 기준을 알아야 제대로 요구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결국 체험단도 양보다는 질, 그리고 그 질을 알아보는 안목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자, 이렇게 플레이스 활용 전략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이거를 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건데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들어가면 통계 데이터를 볼 수 있잖아요. 이걸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주간 방문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예약이나 주문은 얼마나 들어오는지, 리뷰는 몇 개나 쌓이는지,
톡톡 문의는 얼마나 오는지 이런 지표들을 꾸준히 살펴보는 거죠. 근데 그냥 숫자만 보고 늘었네, 줄었네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왜 늘었을까? 왜 줄었을까? 그 변화의 원인을 자꾸 추측해보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방문자 수가 줄었다면 노출 자체가 줄었나? 아니면 노출은 됐는데 클릭률이 떨어진 건가? 예약이 줄었다면 혹시 예약 시스템에 불편한 점이 있었나?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세워보고 개선점을 찾아 나서는 거죠. 완벽하게 추적하기는 어렵더라도 이렇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서 좀 기민하게 대응하는 자세,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분석,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빠른 실행. 이게 핵심이군요. 오늘 네이버 플레이스를 중심으로 동네 가게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정말 알차게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상위 노출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플레이스 인테리어의 중요성부터 시작해서 사진이나 무료 메뉴 같은 디테일 활용법, 또 예약이나 광고 기능의 스마트한 사용법, 그리고 리뷰 마케팅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법까지 결국 들어보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 가게 상황에 맞게 꾸준히 제대로 실행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장 마법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여러분 가게만의 강점을 제대로 알리고 또 고객을 만나는 구체적인 실마리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시도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제 여러분의 네이버 플레이스를 한번 다시 열어보세요. 고객이 방문하기 전에 여러분 가게를 판단하는 바로 그 첫인상입니다. 이번 주에 당신 가게만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그게 대표 사진 한 장이든 메뉴 설명 한 줄이든 아니면 작은 무료 서비스 안내 문구 하나든 뭐든 좋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직접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